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받았습니다. 일단 1심 재판부는 그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한 3년여 정도 끌고 온 재판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공판이 있었고요. 그 사이에 정권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, 또 윤석열은 그 당시에 이 검찰총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이 소송을 그 담당했던 그런 검찰 측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제 정부의 대통령이 됐죠. 그러면서 이제 이 기소한 이 사건이 우리나라 최대 재벌 회사의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소송이 무죄로 나오면서 지난 3년여 동안 말 그대로 쓸데없이 재벌을 괴롭혔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란다. 즉 검찰이 항소하지 말라는 의미의 금감원장으로서의 멘트를 했죠. 그런데 이재용 회장 개인에게는 이런 1심 무죄 판결이 굉장히 좋은 거겠지만 우리 자본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번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무죄를 판결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이 FTSE 선진지수나 MSCI 선진지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낙인이 좋은 글씨가 돼버린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즉 재벌 회장 일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의 이해가 충돌할 때 우리 법은 이 그 소액주주나 이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게 맞다 할지라도 재벌의 이익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재판부라는 것이, 그런 사법부라는 것이 이번 판결에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말은 우리가 이제 MSCI 선진지수나 FTSE 선진지수가 못 들어간 이유를 24시간 뭐 환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 외환 시장의 물론 제도적 미비점 이런 거를 핑계를 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법 자체가 공정하지도 그렇다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지도 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이해와 재벌 또는 우리나라의 이 권력, 실세 이런 권력자들과의 이해가 충돌할 때 우리 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하여간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소송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걸로 보입니다.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선 정점에 있는,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지분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 지주회사로 부르지 않고 그냥 삼성물산이라는 개별 기업으로 말하고 있죠. 그런데 이 삼성물산은 그 내부에 건설, 상사, 패션, 또 리조트 같은 다양한, 그리고 또 바이오 사업까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벌이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원래 최초에 삼성물산은 그 상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그 이후에 건설이 부실화되면서 삼성건설을 합병을 하고, 그다음에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해서 삼성 오너일가가 지배력이 높았던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패션과 리조트 부분도 이 하나의 사업권으로 가져갔죠. 그리고 장기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해서 삼성바이오엑스를 몇 조 원을 들여서 설립을 해서 그걸 또 자회사로 가져가면서 나중에 이 삼성물산이 고스란히 이제 삼성 지주회사로 삼성홀딩스 같은 지주회사 전환할 때 이때를 이제 그 포석을 둔 상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삼성물산의 사업 비중 중에 건설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. 레미안 브랜드 같은 국내 1위의 아파트 브랜드도 갖고 있고,
이 건설 쪽에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, 그러니까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갖고 있는 이 역할이 굉장히 크죠. 그 다음으로는 뭐 이 바이오 쪽도 요즘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지난 2023년 4분기 실적을 놓고 볼 때 매출 외형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 부분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도 이 삼성물산이 그 나름대로 장사를 잘하고 그룹 내에 이 이익이 삼성물산으로 모이도록 하는 구조가 제대로 짜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 삼성물산의 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, 나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누계 실적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의 이 실적이 전년보다는 다 나름대로 좀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, 그래서 이제 양호한 재무 상황을 갖고 있게 된 회사죠.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 그 생명 이 금융과 제조업이라는 양대 사업을 분리해서 금산분리법에 저촉되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크죠. 그래서 금융 지주회사와 이 제조 지주회사 두 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 부분에서 삼성물산은 다양한 사업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주회사로 만들 때 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그룹을 두 개로 쪼갤 가능성이 크죠. 자, 지금 지난해 9월 달까지 3분기까지의 실적, 그러니까 그 최대주 지분율을 보게 되면 이 삼성물산의 최대주 지분율이 33.63% 정도 됩니다. 이게 뭐 적지 않은 지분이죠. 최대주가 30% 정도 넘어가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,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 이재용 회장 일가가 제대로 잘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영하고 있다고, 소유권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. 이게 이제 요즘 바람 불고 있는 저 PBR 주에 대한 그 가치 제고를 해달라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잠재적인 그 내재 가치는 이렇게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,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최대주주가 책임지고 이 가치를 제대로 환원시켜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.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러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저 PBR주에 대한 기업 밸류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좀 받아들여 주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지배구조 개편할 때까지 좀 달래고 있는 모습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달 주총에서도 고배당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. 물론 이거는 이재용 회장 일가가 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룹 전체를 순환출자 형태로 해서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, 그러니까 완전히 순환출자는 아니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순환출자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과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이재용 회장 일가가 이 삼성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됐죠. 거기다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그 금산분리법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주분 8.51%나 되는 지배주분을 3%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나머지 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각하는 게 그 수십조 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개인이 받긴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뭔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지주회사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금융지주회사 두 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최대주주가 직접 그 두 개의 홀딩스를 각각 지배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거기다가
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속세도 오늘가가 앞으로 더 몇 조 원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죠.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의 소송, 이 결과가 이제 중요한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. 1심이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검찰이 그러니까 항소하지 않는다면 삼성은 남은 건 이재용 회장,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상속세에 대한 부담, 그리고 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,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제로 돼 있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는 지난 연말부터 해서 그 계속 오르고 있고, 연초에도 그 계속 오르면서 그 작년 그 실적, 그러니까 4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만 원 정도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, 그 주가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. 물론 그 사이에 이런 그 이재용 회장 일가에게 좋은, 하지만 이 자본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제는 그 경영권 이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록스의 그러니까 지분 가치를 크게 올려서 삼성물산 가치를 점프업 시킬 가능성이 큰데요.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삼성그룹에 대한 이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들어있지만, 삼성 그 그룹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을 이재용 회장 일가가 더 그 지배력을 강화한다면 그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이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죠.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삼성바이오록스의 주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죠. 물론 그 그림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, 일단은 무엇이 됐든 간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또 문제가 됐던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권 승계 소송에서 1심에서 이재용 회장이 승소를 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이 삼성물산과 나머지, 물론 삼성전자에겐 좋지 않습니다. 삼성전자 주가는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그룹 내 그 지주회사로서의 위상, 이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.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좀 달랠 수 있으면서 삼성물산이 결국 내재가치대로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는, 내재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삼성물산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